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주는 한인사회의 슈퍼우먼이 있습니다. 바로 엣지워러의 이번에 공화당 시의원 후보로 나온 미셸 한 씨입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에 출마하셨죠?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네, 네. 참 제가 앞서서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슈퍼우먼이라고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열심히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꿈을 가지고 이번에 나오셨는데 예. 지난번에 출마하셨었잖아요. 네, 네. 아쉽게 낙선했어요. 예, 아쉽게 낙선을 했죠. 그때 250표 그렇죠. 정도 모자라서 예, 한 낙선을 했습니다. 214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0표도 안 됐던 것 그거 같은데. 조금 예. 그렇죠. 200표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그때 예. 주민으로부터 900여 표를 넘게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900여 표 이상을 받고 200여 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가 50년, 60년 이상의 민주당 아성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예, 그러니까 예. 6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아성 지역이었고 공화당으로서는 감히 발붙일 수 없는 곳에서 네. 그 당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참 저기 900표 이상을 받았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이 어떤 뜻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한 당에서만 거버먼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타운을 지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패 부정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파이어 디파먼트부터 또 폴리스 스테이션부터 DPU부터 그 커뮤니티 센터까지 그 타운에 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직업하고 그다음에 그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결탁이 되다 보니까 그 한쪽으로만 자꾸만 치우치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운에서. 거기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종종 말을 합니다마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 그렇죠. 이건 참 우리 속담에 진리인 것 같아요. 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게 미국의 지방 정치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연방 정부는 보통 뭐 많아야 8년 정도면 이렇게 변화를 갖잖아요. 네네. 그러나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100년까지 가는 그래서 아주 썩어 있는 그런 지방 정부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 가운데 버겐 카운티에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그런 팰리세이드 파크라든가 그렇죠. 리치필드 레오니아 뭐 엣지워러 네네. 뭐 50여 개 타운 가운데 네.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개혁이라든가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것을 보면서 한인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가운데 우리 미셸 한 씨가 지난번에 아쉽게 낙선을 했지만은 그 도전과 개혁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또 그 어려운 출마를 했는데 네. 그 출마한 지역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부패의 온상이다. 그래서 개혁을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연방 상하원 의원인 뉴저지의 밥 메난데즈 맞습니다. 부패 스캔들도 엣지워러와 연관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에즈워러의 프레디 데이비스라는 네.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즈워러의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라이즈를. 그리고 이분이 이 타운을 오운하고 있다. 타운을 거의 컨트롤을 한다. 그러니까는 메이어와 그 밑에 있는 카운슬을 전부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권과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디벨롭먼트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다 페이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디벨로퍼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어디나 다 개발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개발이 네. 그 돈이 연관되나 봐요. 내 회사를 써야 되고 네 회사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게 되면은 그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일정 돈을 또 상납을 한다든가 쉐어하는 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 그렇죠. 그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이런 부패가 끊임없이 가는 네. 그래서 뭔가 좀 변화와 좀 발전을 가져오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숨통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출마했죠. 그 사람들이요. 또 시장도. 출마했죠. 예, 시장도 또 똑같은 사람이 출마했고 음. 또 뭐 그 시의원도 네, 팀들이 이제 계속 두 명이 돌아가면서 이번에 2명을 뽑죠. 네, 네. 시장도 이번에 선거고 시의원도 2명 뽑는데 네. 그 사람들이 또 다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민주당 아성적이다 보니까 공화당이라든가 다른 당들이 출마를 못 했었잖아요. 출마를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길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어차피 내가 나가도 질 건데 내가 못하러 나가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는 주민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미셸 한 씨가 예. 지난번에 도전해서 반복되는 네, 얘기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도 공화당에서 나왔죠. 네네. 바르트 탈레미닛이라고 공화당 후보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시티 카운슬로는 이제 제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가운데 3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티 카운슬은 2명이고 메이어 포지션은 하나, 그러니까 전체 3개 포지션인데 그렇죠. 공화당에서도 이제 시티 카운슬이 2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저 한 명이죠. 네, 자, 그러면은 예, 예. 주민들에게 딱 피부로 느끼는 공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공약이라는 것이 뻔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공약에 대한 핵심 팩트가 있나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저희가 지금 내는 혈세가 그 이 타운의 그 러숫 같은 데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타운의 돈은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타운의 학교에 좀 쓰여져야 교육세. 되는 교육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 그 타운에 무슨 로스트 같은데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돈이 어디로 또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트랜스페런시 그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요. 일단은 들어가서 누구라도 한 명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견제 세력이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투명하지 네. 않고 네. 자기들끼리 싹싹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에즈워러가 텍스가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벌겐 그렇습니까? 카운티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타운을 보시자면은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디벨롭먼트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리테일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지금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내는 세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세금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누군가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을 지금 좀 주민들은 너무 나이브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민주주의 정부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래서 누군가가 네.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고 개혁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미셸한 씨가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물결이 이제 또 이어졌는데 네. 이번에 아마 분명히 유권자들의 지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죠? 14,000명이 넘어요. 14,000명의 네네. 유권자가 한 반 넘죠? 유권자는 8,800명 정도 됩니다. 8,800 명이요? 예. 근데 이제 중간 선거라 이제 투표에 많이 참여하진 않죠. 예, 근데 한 뭐 보통은 한 30% 네. 참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한 20% 정도를 보고 있다고 중간 하네요. 선거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 한인들도 지금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상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한 18% 정도가 한인들이세요. 그럼 뭐 한 2,500, 3,000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가운데 상권도 많고 예. 유권자들도 지금 뭐 한 1,000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예. 한인 유권자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80%만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80%, 지역 주민들이 50%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정치자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좀 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원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음. 지금 제가 그 에듀워러 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 후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3일 저녁 6시 반에 펀드레이징을 10월 23일. 네, 10월 23일 음. 저녁 6시 30분에 그 폴리에 있는 9디그리라는 레스토랑 바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후원을 받고 거기서 아마 펀드레이징 행사가 23일. 예. 제가 자막을 좀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주지사 후보로 나오셨던 잭 추러렐리 잭, 또 오실 거고 공화당 네, 그 후보였죠. 예, 그렇죠. 그분도 참 아쉽게 낙선이 됐죠. 네, 이겼다가 오버나잇에 다시 네. 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예. 그분도 차기 이제 참 그 그렇죠. 주지사 주자로서 유명하죠. 네. 그런 분들의 또 지지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치오라 하면은 이제 이 동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저기 맨하탄이 바라보이는 그 포트리 그 옆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한인들도 이제 뭐 한 3천여 명이 산다고 그랬는데 한인 경찰관이라든가 행정요원이 좀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예. 한인들이 약 그 30%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얘기네요. 아쉬운 일입니다. 한인 경찰이라든가 네. 또 한국어 보통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한국어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비치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지만 에듀워러는 좀 그런 게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은 그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것을 한국어로 좀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한국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네. 꼭 좀 해주시고 네, 한인 네. 경찰이라든가 행정요원도 좀 네, 많이 좀 그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세수도 좀 너무 올리지 않도록 하고 네. 그리고 60여 년 동안 부패한 네. 타운 정부를 좀 개혁하는데 엎어야 돼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이제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너무 부패가 돼 있고 또 거기에 힘이 너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시에 관련된 이런 부패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세네터 멘데즈와 그 프레디 데이비스 사건 같은 경우 프레디 데이비스 그 핑거프린트가 골드바에서 찍혀져 그렇죠. 나왔죠. 그것은 네. 팩트입니다. 예. 그런 타운에 그러한 부패한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주민들의 책임인 것이거든요. 책임이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의 후보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에치올의 한인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매우 박수를 치면서 반가워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 미쉐란 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시는구나. 예. 영어도 잘하고 예. 결혼하셨죠. 예. 여기서 대학 다니고요. 예.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예. 이비지 스쿨 다니고 있어요. 부국께서는 사업하시고 네. 맨하탄에서요. 네.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동포들이야. 네. 그렇죠? 네. 자 끝으로 네. 왜 미셸한이 시의원에 당선돼야 되는가? 네. 왜 미셸한을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주목을 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가? 그 말씀을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저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사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들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많이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미주류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 쪽에도 많은 분들이 또 진출을 하셔서 어떤 그 코리안 커뮤니티와 미주류 사회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작게는 타운에서라도 뭐 저는 아직 그 타운에서 나왔지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이 땅에서 저희는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세금을 내면서 또 그 혜택을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다음 세대가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좀 발판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그래서 갖고 이제 출마를 있습니다. 했고 네네. 그런 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쉐란이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된다. 또 지지를 해야 된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쉐란 씨가 엣지 올해의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나섰는데요. 그야말로 불모지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것은 혼자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액션, 행동하는 일입니다. 후원하고 투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